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 배꼽에서 오른쪽으로 약 5cm 정도 되는 곳을 두 손가락으로 눌러보십시오. 부드럽게 누르고 3초간 유지하십시오. 둔한 통증이 느껴지셨습니까? 약간의 압통이 있으셨습니까? 금방 사라지는 가벼운 불편함이라도 느끼셨습니까? 무엇이든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간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올해 73이며 지난 32년간 서울과 부산의 여러 의료기관에서 간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제 경력 동안 18,000개가 넘는 간을 진찰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 중에 망가져가는 간을 제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50대와 60대에 건강하던 남녀가 초기 징후를 무시했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황달이 생기고 침상에 누워 지내게 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진단보다도 더 무서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늘날 50세 한국인의 간이 30년 전 70세 환자의 간과 똑같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실제 나이보다 20년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달 박 씨라는 58세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정기 혈액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컨디션은 괜찮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한 것 같았고 바지가 허리 부분에서 약간 더 꽉 끼는 것 같았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서 피부가 약간 누렇게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싸구려 화장실 조명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녀의 간 효소 수치는 정상보다 4배나 높았습니다. 간은 염증이 생기고 막혀 있었으며 이미 초기 섬유화 징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형화까지 2년도 차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과음한 적이 없었습니다. 간염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생활을 하고 평범한 음식을 먹었을 뿐인데 그녀의 간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50세 이후 여러분의 간은 매년 약 1%씩 해독 능력을 잃어갑니다. 60세가 되면 간은 70%의 효율로만 작동합니다. 70세가 되면 겨우 절반의 능력으로만 기능합니다. 그리고 간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면 그 독소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혈류를 통해 순환합니다. 뇌에 쌓여 기억력 감퇴와 혼란을 일으킵니다. 동맥을 막아 심장병을 유발합니다. 관절, 신장, 췌장을 공격하는 전신염증을 촉발합니다. 간은 단순히 하나의 장기가 아닙니다. 온몸의 주요 통제자입니다. 간이 망가지면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하지만 제가 분노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방 가능합니다. 간 노화의 가속화는 유전자 때문이 아닙니다. 나이 때문도 아닙니다. 50세 이상 사람들의 90%가 지금 겪고 있는 특정 영양 결핍 때문입니다. 간은 담즙을 생성하고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고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 화합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화합물 없이는 간이 서서히 자신의 노폐물로 질식합니다. 비극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화합물은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습니다. 시장에서 매일 지나치는 흔한 향신료들입니다. 전통적인 한국 식단 패턴을 분석한 제 연구를 통해 간질환 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들을 조사했습니다.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주와 안동의 노인들, 깨끗한 간 기능을 가진 80대와 90대 분들이 모두 한 가지 특정한 습관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따뜻한 성질의 향신료를 정확한 조합으로 매일 섭취했습니다. 제가 임상 환경에서 이러한 향신료 화합물을 테스트했을 때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12주 만에 60% 감소했습니다. 지방 침착물이 녹았습니다. 담즙 생성이 증가했습니다. 수년간 휴면 상태였던 세포 재생 지표가 갑자기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정확히 어떤 향신료를 정확히 얼마나 정확히 언제 섭취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의 간이 이미 위기에 처해 있다는 3가지 경고 신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91살입니다. 서울에서 40년 넘게 간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불가능하게 들리겠지만 수천 명의 환자에게서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신체의 다른 부분보다 20년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일어나서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 부위를 손가락으로 세게 눌러보십시오. 세게 누르십시오. 압통이 느껴지십니까? 약간 부은 것 같습니까? 2 질문 중 하나라도 이해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의 간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고 신호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저 소화불량이나 근육통이라고 생각합니다. 3개월 후 그들은 병원 진찰실에 앉아 있고 저는 그들에게 간 기능이 20년 더 나이 든 사람 수준으로 악화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진실은 잔인합니다. 간은 거의 너무 늦을 때까지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소리를 지르는 심장이나 무릎과 달리 간은 조용히 고통받습니다. 지속적인 피로를 느낄 때쯤, 피부가 약간 노랗게 변할 때쯤, 무슨 짓을 해도 체중이 빠지지 않을 때쯤이면 간 기능의 60%가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60%입니다. 40년간의 진료 후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손상은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있는 동안에도 일어나고 있으며 여러분이 기다리는 매일매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1978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의학훈련을 마쳤습니다. 제 경력 동안 15천 명이 넘는 간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50대의 젊은 사람들이 간부전으로 사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강경화로 인한 복수 때문에 손주를 안을 수 없는 할머니들을 봤습니다. 강인한 남성들이 침대에 누워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가족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통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 독립성,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될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15년 전 제 진료실에서 모든 것을 바꾼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간이 나빠지는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50세 이상 인구의 90%가 겪고 있는 특정 영양 결핍 때문입니다. 이 결핍은 간세포를 재생하는 신체의 자연적인 능력을 차단합니다. 담즙 생성을 멈추게 합니다. 간을 지방을 처리할 수 없고 독소를 걸러낼 수 없으며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는 독성 창고로 만듭니다. 저는 환자들에게서 발견한 특이한 패턴을 통해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0대와 80대 노인 환자 중 일부는 건강한 40대처럼 보이는 간 기능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50대 초반인데 간이 완전히 망가진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음주량이 아니었습니다. 체중도 아니었습니다.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노인 환자들은 모두 식단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빠짐없이 특정한 온성 향신료를 섭취했습니다. 이것들은 비싼 보충제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 부엌에 있는 흔한 향신료들이었습니다. 강황, 생강, 후추, 계피, 마늘. 회향 시 가장 건강한 간을 가진 환자들의 전통적인 식습관을 분석했을 때 저는 그들이 이 향신료들을 특정 조합으로 특정 시간에 간 내부에서 놀라운 무언가를 촉발하는 양으로 섭취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정상 속도의 2배로 담즙을 생성하고 있었습니다. 간세포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염증 지표가 12주 내에 60% 감소했습니다. 지금이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즉시 행동하면 간은 여전히 스스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6개월만 더 기다려도 손상은 영구적이 됩니다. 이제 이 온성 향신료를 무시할 때 간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째깍거리는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인지 설명하겠습니다. 간은 단순한 장기가 아닙니다. 독소를 걸러내고 담즙을 생성하고 매일 수천 개의 세포를 재생하기 위해 매초 작동하는 신체의 화학 공장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50세 이후 간의 소화효소 생성량이 40% 감소합니다. 담즙이 두껍고 느려집니다. 해독 경로가 마치 노동자들이 자리를 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하나씩 폐쇄되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빨리 노화되고 지방간 질환이 생기고 설명할 수 없는 체중 증가와 만성 피로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모두 식단에서 한 가지 중요한 공백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의미 있는 양의 온성 향신료 섭취를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온성 향신료가 실제로 체내에서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 강황, 후추, 계피, 마늘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이 화합물들이 2단계 해독 효소라고 불리는 것을 촉발합니다. 이것들은 간세포의 청소부입니다. 이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독소가 버려진 건물에 쓰레기가 쌓이듯 축적됩니다. 5년 내에 이 독소 축적은 염증을 만듭니다. 10년 내에 간 조직 전체에 지방 침착이 형성됩니다. 20년 내에 강형화나 그보다 더 나쁜 상태를 마주하게 됩니다. 강남에서 온 68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인 피로와 복부 팽만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간 효소 수치가 정상보다 3배 높았습니다. 그녀의 식습관을 검토했을 때 저는 그녀가 15년 넘게 요리에 온성 향신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담백한 음식이 노인들에게 더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수천 명을 죽이고 있는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이해해야 할 과학이 있습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안RF2라는 단백질을 활성화하여 간세포에서 200개 이상의 보호 유전자를 켭니다. 생강의 진저롤은 담즙 분비를 35% 증가시켜가니 축적된 지방과 독소를 배출할 수 있게 합니다. 후추의 피페린은 이러한 화합물의 흡수를 2000% 향상시킵니다. 이것들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문서화된 생화학 반응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가장 무거운 재생 작업을 합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이 향신료들을 섭취하면 활성 화합물이 간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정확히 혈류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놓칠 수 없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제가 박 여사에게 준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와 함께 그녀는 신선하게 간 생강 1티스푼, 강황 가루 반 티스푼, 후추 4분의 1 티스푼, 다진 마늘, 이쪽을 따뜻한 국이나 찌개에 섞어 섭취했습니다.
추가로 그녀는 계피차를 마셨는데 계피 스틱 하나를 뜨거운 물에 10분간 우려내어 잠들기 30분 전에 마셨습니다. 2달 내에 그녀의 간 효소 수치가 51.8% 감소했습니다. 4달 내에 에너지가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6달 내에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 침착의 측정 가능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표준 지표를 기준으로 그녀의 생물학적 간 나이가 약 15년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그들은 알약 형태의 향신료 보충제를 사고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는 이러한 화합물을 적절한 흡수를 위해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자연식품 형태로 필요로 합니다. 신선하게 준비하여 함께 먹는 시너지 효과는 어떤 분리된 보충제도 따라올 수 없는 효과를 만듭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일관성입니다. 이 향신료를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활성화된 효소 경로를 유지하려면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운동처럼 생각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운동으로는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간 해독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제 여기 서울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의 간 손상을 역전시킨 정확한 향신료 프로토콜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강남의 62세 박 여사를 간부전 직전에서 되돌려 놓은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녀가 처음 제 병원에 오셨을 때 그녀의 간 효소 수치는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얼굴은 회색빛을 띠고 있었는데 이는 누군가가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즉시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오늘 불과 8개월 후 그녀의 간은 의학 교과서에서 그녀의 나이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조직을 재생했습니다. 이 치료법의 기초는 강황이지만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에 강황을 조금 뿌리고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쓸모없습니다. 간은 후추 없이는 강황의 활성 화합물인 커큐민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후추의 피페린은 흡수율을 2000% 증가시킵니다. 20%가 아닙니다. 2000%입니다. 후추 없이는 말 그대로 8%의 효능을 변기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정확한 배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이 혼합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강황가루 1티스푼을 가득 채워서 넣으세요. 반 티스푼이 아닙니다. 가득 찬 1티스푼입니다. 갓간 후추 1/3 1티스푼을 추가하세요. 이것은 신선해야 합니다. 캐비닛에 몇 달 동안 있던 미리 간 후추는 효능을 잃었습니다. 그런 다음 냉압착 참기름이나 들기름 1테이블스푼을 추가하세요. 기름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커큐민은 지용성이기 때문입니다. 지방 분자가 운반하지 않으면 혈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3가지 재료를 작은 그릇에 넣고 걸쭉한 반죽이 될 때까지 섞으세요. 그런 다음 이 반죽을 따뜻한 물 1컵에 저어 넣으세요. 효소를 파괴하는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찬물도 아닙니다. 목욕물 정도의 온도인 따뜻한 물입니다. 이 혼합물 전체를 공복에 마시세요. 아침 식사 전에 30분을 기다리세요. 이 30분 동안 간세포는 수용체 부위를 열고 커큐민 화합물을 적극적으로 흡수합니다. 그러나 강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번째 중요한 향신료는 계피입니다. 특히 실론 계피이며 대부분의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저렴한 카시아 계피가 아닙니다.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 수치가 높아 아이러니하게도 간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론 계피는 독소를 분해하고 지방 침착물을 제거하는 간 효소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매일 점심 식사 후에 플레인 요구르트에 섞거나 미지근한 보리차에 저어 넣은 실론 계피 반 티스푼을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필수 성분은 생강입니다. 분말 생강이 아닌 신선한 생강 뿌리입니다. 엄지손가락 크기의 생강 조각을 자르세요. 저녁 식사 후 천천히 씹으세요. 네, 매운맛이 납니다. 그 자결감은 담간의 염증을 씻어내는 진저롤 화합물입니다. 인천의 최 씨는 이 단계에 대해 2주 동안 심하게 불평했습니다. 그런 다음 3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만성 우측 복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제 이 향신료들의 타이밍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400명 이상의 간 환자를 치료하면서 아침 강황 섭취가 낮 시간 해독 주기를 촉발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후 계피는 가장 활동적인 시간 동안 꾸준한 담즙 흐름을 유지합니다. 저녁 생강은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일어나는 깊은 재생을 위해 간을 준비시킵니다. 이것은 세포 회복을 위한 간의 황금 시간입니다. 또한 이 세 가지 간 파괴 물질을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첫째, 사람들이 약이라고 주장하는 소량이라도 모든 알코올입니다. 50세 이상의 간에는 안전한 양의 알코올이 없습니다. 둘째, 카놀라유와 옥수수유 같은 정제된 식물성 기름입니다. 이것들은 간세포막을 공격하는 지질 과산화물을 만듭니다. 셋째,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과도한 생마늘입니다. 네, 마늘에는 이점이 있지만 하루에 이쪽 이상은 간의 황처리 경로를 과부하시킵니다. 편차 없이 정확히 90일 동안 이 치료법을 따르세요. 시작하기 전과 90일 후에 간 효소 수치를 확인하세요. 결과는 의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제 간 손상을 역전시키고 수명을 수십 년 연장할 정확한 향신료 치료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이 지침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당신의 간은 지금 바로 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향신료는 강황입니다. 캐비닛에 3년 동안 있던 창백한 노란색 가루가 아닙니다. 커큐민 화합물이 완전한 효능으로 들어있는 신선하고 생생한 강황을 말합니다. 정확한 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양질의 강황 가루 1티스푼. 그러나 주의에 깊게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중대한 실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강황만 단독으로 섭취하면 신체는 4% 미만을 흡수합니다. 3%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비결은 후추입니다. 강황을 갓간 후추 8분의 1티스푼과 함께 결합해야 합니다. 후추의 피페린은 커큐민 흡수를 2000%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공과 실패의 차이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따뜻한 물에 이것들을 함께 섞으세요. 위가 비어있고 간이 가장 수용적일 때인 아침 식사 30분 전에 마시세요. 두 번째 필수 향신료는 계피입니다. 대부분의 상점에서 판매되는 저렴한 카시아 품종이 아닌 진짜 실론 계피입니다. 하루에 2번 반 티스푼. 계피는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고 간세포를 노화시키는 염증 지표를 감소시킵니다. 저는 강남 출신의 98세 환자인 박 씨가 이 정확한 치료법을 사용하여 4개월 만에 지방간 진단을 역전시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그녀의 담당 의사는 그것을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활력이 돌아왔고 지속적인 피로가 사라졌으며 간 효소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성분은 생강입니다. 신선한 생강 뿌리를 약 2cm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10분 동안 우려내세요.
점심 식사 1시간 후에 이 차를 마시세요. 생강은 담즙 생성을 자극하고 담즙은 간이 신체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적절한 담즙 흐름이 없으면 독소가 축적되고 염증이 증가하며 간이 빠르게 노화됩니다. 이것이 5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소화 문제, 특히 복부 주변에 설명할 수 없는 체중 증가, 그리고 지속적인 오후 피로를 겪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담즙 생성이 가늘게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반드시 따라야 할 타이밍 순서입니다. 아침, 음식 섭취 30분 전. 강황과 후추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십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음식에 계피를 뿌리거나 요구르트에 섞으세요. 점심 식사 후 1시간 생강차를 드세요. 저녁 식사 전 계피를 한 번 더 드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동안 간을 활발하게 재생시키는 4번의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위험한 실수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절대로 이 향신료들을 차가운 음료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차가운 것은 소화기관을 수축시켜 흡수를 방해합니다. 식사 직후에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위가 너무 가득 차 있으면 이 성분들이 간에 빨리 도달하지 못하고 음식 덩어리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강황과 함께 후추를 빼먹지 마세요. 이 한 가지 세부 사항을 무시해서 몇 달 동안 강황을 먹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었던 환자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부산에서 온 72살 은퇴교사 최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간 효소 수치가 높고 만성 염증이 있었으며 시장에 걸어가기조차 힘들 정도로 심한 피로에 시달리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성인 아들이 혼자서는 생활을 관리할 수 없어서 집으로 모셔가려고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확히 이 향신료 요법을 처방했습니다. 6주 만에 그분의 활력이 변화했습니다. 3개월 만에 간 효소 검사 결과가 담당 의사가 그 연세의 환자에게서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매일 9km를 걷고 기쁘게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 향신료들의 성분은 간세포에서 NRF2 경로라는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경로는 산화와 염증을 막는 200개 이상의 보호 유전자를 조절합니다. 50세 이후에는 적절한 영양 신호 없이 이 경로가 느려집니다. 이 향신료들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몸이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는 법을 잊어버린 잠든 치유 메커니즘을 깨웁니다. 이제 여기 서울에서 제 환자 수백 명의 간 손상을 되돌린 정확한 향신료 요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귀중한 몇 달을 낭비합니다. 제대로 하면 14일 이내에 간이 재생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섭취해야 하는 첫 번째 향신료는 강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두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냥 음식에 강황 가루를 뿌리고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활성 성분인 커큐민은 촉마에 없이는 장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강황 1작은술과 함께 정확히 후추 4분의 1작은술이 필요합니다. 후추의 피페린은 커큐민 흡수를 2000% 증가시킵니다. 20%가 아닙니다. 2000%입니다. 후추가 없으면 시간 낭비입니다. 이 혼합물을 올리브유나 참기름 1큰술에 섞으세요. 커큐민은 지용성이므로 혈류로 들어가려면 지방이 필요합니다. 이 혼합물을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간은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활발한 해독 주기를 수행합니다. 이것이 향신료 섭취의 황금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향신료는 생강입니다. 말린 가루가 아니라 생생강 뿌리입니다.
엄지손가락 크기만 한 조각이 필요하며 껍질을 벗겨 곱게 갈아야 합니다. 생강에는 담즙 생성을 43% 자극하는 진저롤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담즙은 간의 세척액입니다. 적절한 담즙 흐름이 없으면 막힌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이듯이 독소가 간세포에 축적됩니다. 간 생강을 뜨거운 물에 정확히 7분간 우려내세요. 위가 아직 비어있을 때 강황 혼합물을 먹은 직후에 이 차를 바로 마시세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향신료들을 차가운 음료와 함께 섭취하지 마세요. 차가운 온도는 활성 화합물이 흡수되기 전에 소화관에서 결정화되게 합니다. 차가운 물로 향신료를 삼켜서 몇 달 동안 이 요법을 따랐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었던 환자들을 봤습니다. 실온 또는 따뜻한 액체만 사용하세요. 세 번째 성분은 계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부분의 상점에서 판매하는 일반 카시아 품종이 아니라 실론 계피입니다.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훨씬 낮습니다. 쿠마린은 아이러니하게도 고용량에서는 간을 손상시키는 화합물입니다. 생강채 실론 계피 반 작은 수를 넣어야 합니다. 계피는 간세포에서 시토크롬 비스러곡 효소라는 특정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효소들은 대기오염부터 식품의 방부제에 이르기까지 매일 접하는 수천 가지 독소를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2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1살이었는데 효소 수치가 너무 높아서 처음에는 간암을 의심했습니다. 그분의 IST 수치는 430이었습니다. 정상은 40 이하입니다. ALT는 187이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피곤했고 복부가 팽창되었으며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데도 18개월 동안 실 9kg이 늘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확히 이 향신료 요법을 처방했습니다. 6주 만에 AST가 82로 떨어졌습니다. 4개월 만에 4M 아수가 되었습니다. ALT는 38로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분은 식단을 달리 바꾸지 않고도 14kg을 감량했습니다. 활력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추적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간의 지방 침윤이 60% 감소했습니다. 이 여성은 매일 아침 예외 없이 3가지 간단한 향신료를 섭취했기 때문에 간경변을 피했습니다.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향신료들을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먼저 아침 식사를 하면 음식이 향신료와 흡수 경쟁을 합니다. 간은 활성 화합물의 극히 일부만 받게 됩니다. 이것이 환자들이 이 요법이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향신료를 잘못된 시간에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야 할 6번째 중요한 점은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향신료들이 간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정확한 타이밍과 조합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잘못하고 몇 달을 시도한 후에도 왜 효과가 없는지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상 관찰을 통해 확인하는데 15년이 걸린 진실은 이것입니다. 아무 때나 아무 식사에나 이 향신료들을 뿌리고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간은 정확한 생체 시계에 따라 작동하며 매일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성질의 향신료들이 담즙 생성을 촉진하고 제가 앞서 언급한 휴면 상태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는데 최대 3배까지 더 효과적이 될 때입니다. 최적의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 30분 전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이것은 늦은 오전이나 이른 오후를 의미합니다. 왜 이 특정 시간일까요? 간의 담즙 생성이 자연스럽게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대에 향신료 조합을 섭취하면 본질적으로 기존간 활동의 파도를 타는 것과 같아서 재생 과정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킵니다. 이제 조합 자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합니다. 강황만 단독으로 섭취하면 거의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계피만 따로 먹는 것은 간 재생에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마법은 올바른 비율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한 가지 추가 재료와 함께 결합할 때만 일어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황가루 평평한 티스푼 하나, 계피 반 티스푼, 그리고 여기 비밀 성분이 있습니다. 각간 후추 4분의 1 티스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이 비율로 섞으십시오. 후추에는 강황의 흡수를 최대 2000%까지 증가시키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추가 없으면 신체는 강황이 간세포에 도달하기도 전에 대부분을 제거합니다. 이 조합을 따뜻한 물 한 컵에 섞으십시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혀를 대지 않고 편안하게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하게 하십시오.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따뜻한 액체가 담즙 흐름을 즉시 자극하여 가니 이러한 화합물을 받아들이고 활용할 준비를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혼합물을 오븐에 걸쳐 천천히 마시십시오. 급하게 들이키지 마십시오. 천천히 홀짝이면 화합물이 입과 식도에서도 흡수되기 시작하여 향신료가 소화 시스템을 통과하면서 지속 방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이 혼합물을 절대 섭취하지 마십시오. 많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새벽에 빈속에 모든 것을 마시라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간 재생에는 이것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빈속에 농축된 향신료를 섭취하면 실제로 소화관 내벽을 자극하고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약간의 음식이 있어야 하므로 아침 식사 전이 아니라 주식사 30분 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년 동안 찬장에 놓여 있던 오래되고 신선하지 않은 향신료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활성화합물은 분쇄 후 빠르게 분해됩니다. 가능하면 통째로 된 향신료를 사서 신선하게 갈거나 가루를 사야 한다면 3개월마다 교체하십시오. 이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따르지만 3년 된 강황을 사용하고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신선한 향신료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일관성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점. 간은 한 번의 복용이나 일주일의 노력으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세포 복구 과정은 간 효소 수치에서 측정 가능한 변화를 일으키는 대최소 8주에서 12주가 걸립니다. 결과를 판단하기 전에 최소 3개월 동안 이 일일 실천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것은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재생이며 생물학은 자체 일정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제 간이 직면한 중대한 위험과 이러한 따뜻한 향신료가 왜 필수적인지 이해하셨으니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와 타이밍이 생각보다 중요하므로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첫째,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제가 황금 향신료 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섭취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준비하십시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요. 강황가루 반 티스푼, 후추 4분의 1 티스푼, 생강가루 약간을 넣으십시오. 완전히 저어서 2분 이내에 모두 마시십시오. 후추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후추가 없으면 신체는 강황에서 거의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 조합은 담도를 즉시 활성화하고 하루의 해독 작업을 위해 간을 준비시킵니다. 둘째, 점심 식사와 함께
계피를 포함해야 합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카시아 계피가 아니라 가능하면 실론 계피를 사용하십시오. 밥, 국에 반 티스푼을 넣거나 작은 컵에 요구르트에 섞으십시오. 이것은 간의 재생 효소가 최고조에 달하는 정확한 순간, 즉 정오에서 오후 2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혜택의 60%를 잃게 됩니다. 셋째, 저녁 식사에는 마늘과 쿠민을 포함해야 합니다. 생마늘 이쪽을 잘게 다져서 먹기 전에 10분 동안 그대로 두십시오. 이 대기 시간은 알리신 화합물을 활성화합니다. 그런 다음 쿠민 씨앗 1티스푼을 마른 팬에서 30초 동안 가볍게 볶아 부수어 채소 위에 뿌리십시오. 이 둘을 함께 사용하면 잠자는 동안 간세포를 파괴하는 염증 지표를 줄입니다. 넷째, 자기 전에 회향가루 4분의 1 티스푼을 넣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또 마시십시오. 이것은 간이 밤새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돕고 세포를 20년 더 빠르게 노화시키는 독소 축적을 방지합니다. 이제 즉시 중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차가운 음료나 얼음물과 함께 이러한 향신료를 섭취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차가운 온도는 담즙 생성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방금 섭취한 모든 것이 쓸모없게 됩니다. 이러한 향신료를 장시간 고온에서 조리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강황과 계피는 5분 이상 끓이면 활성 화합물을 잃습니다. 조리 시작 시가 아니라 끝에 추가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녁 후르키시 이후에 과식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간은 밤새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쁘면 재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규칙을 완벽하게 따름에도 불구하고 간 기능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50세 이상 환자들에게서 제가 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강남의 최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작년에 73세의 나이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의 간 효소 수치는 재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인 피로, 복부 중앙에 설명할 수 없는 체중 증가, 그리고 피부가 회색빛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딸이 어머니가 몇 달 안에 이식이 필요할까봐 두려워서 데려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8주 만에 그녀의 효소 수치는 58% 감소했습니다. 6개월 만에 그녀는 15년은 젊어 보였고 에너지는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수년 동안 빠지지 않던 완고한 복부 지방을 감량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매일 빠짐없이 이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무시하고 가니 점점 더 빨리 노화되는 것을 지켜보다가 어느 날 간경화나 간부전으로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일 아침 첫 번째 황금 향신료 물 한 잔으로 시작하여 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회복의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가족들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배우자 모두요. 이 영상을 즉시 그들과 공유하세요. 댓글에 내일부터 간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여 물러설 수 없게 만드세요. 여러분의 간은 수십 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을 지탱해 왔습니다. 이제 간을 건강으로 되돌려줄 시간입니다. 내일 시작하세요. 하루도 더 기다리지 마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번 주에 어떤 따뜻한 향신료를 식사에 추가하기 시작할 것이며 하루 중 언제 섭취할 것인가요? 여러분의 간 건강 계획이 궁금합니다. 중요한 건강 지혜를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간을 보호해야 하는 50세 이상의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더 현명해지는 곳입니다.